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첫날입니다. 2015년 개편 이후 10년 만에 전체 노선의 56%가 바뀌었는데요. 상당수 시민들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 노선을 찾느라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각 가정으로 노선 개편 안내도가 배달되긴 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새로 바뀐 버스 노선도를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이 정류장에 정차하는 노선은 총 13개.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7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혼란스럽긴 하네요. 차 코스를 갖다가 기존의 걸 생각하고 나와서 이 탈라 그러면은 괜찮은데 와가지고 보면은 또 코스가 바뀌어 있으면 당황스럽죠. 여 나와갖고 실질적으로 타야 되는데 가는 노선은 모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바뀌고 처음 타봐요. 그래서 이게 왜 돌아가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바뀌니까 좀 불편하다고 봐야지. 그래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서구청 앞 버스 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버스 정류장에 현장 안내 요원을 오전 7시부터 3시간 배치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으나 안내 요원이 없는 오전 10시가 넘자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각 가정으로 배달된 노선 개편 안내도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참 그런 거 보니까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거 방안은 모르겠습니다. 여 나와가 보니까 알 수 있는데 그거 방안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들받아 식탁 위에 언제 놔놓고 봐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보니까 있네요. 다 있네요. 이번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선 조정률은 56.6%에 달합니다. 배차 간격은 기존 15분에서 0.3분 짧아졌지만 증차 없이 개편되면서 환승이 다소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노선 개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개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는 28일 2036년 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결정이 나오는데요. 서울시와 전라북도가 현재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공동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 질문에서 공동 개최는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서울시와 국가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라북도. 두 도시 모두 2036년 국제 하계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 서울과 전북의 올림픽 공동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등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북과의 올림픽 공동 개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공동 개최에 응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응하지 못한 것이 이게 저희 내부 행사가 아니라 국제 행사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흑자를 많이 내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스포츠인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포션이 높으려면 전북과의 공동 개최가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점수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 준비 기한이 6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개최권을 가져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라북도도 함께 분산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이미 전라북도 쪽에도 전달된 바가 있고 KOC 우리 올림픽위원회에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바탕으로
신축 없이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경기, 인천, 부산, 강원도 등 타 시도의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재활용하기에 흑자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는 오는 28일 대한체육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선정됩니다. 88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대구에서는 매년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2년 전 축제 당시 정당한 집회라는 주최 측과 경찰 그리고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축제를 제지한 대구시가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무대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진입하자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차량은 입구에서부터 막혔고 경찰은 오히려 공무원들을 제지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대구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공무원들을 밀어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동성로 일대에서 열린 대구 퀴어 축제 당시 벌어졌던 일입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는데도 집회를 막아 주최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대구시는 근거 없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절차도 요건도 없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대구 퀴어 축제의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고 2심에서 대구시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700만 원. 그리고 2심에서도 동일하게 대구시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홍준표 시장은 배상 책임에서 빼고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퀴어 문화 축제를 제지한 건 잘못이지만 홍 시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주최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구시장의 지시 없이 이런 국가폭력이 대구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여태까지 머리 자르기란 말은 들어봤어도 머리 자르기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대구시의 불법행위, 국가폭력 그대로 다 1심에 이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는 홍 시장의 불법 행위 인정 여부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이 전국적으로 5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의 약 5%에 달하는 고립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기도 한데요. 남구 대명 구동에서는 최근 이웃 주민들이 은둔 외톨이 청년에게 손을 내밀어서 쓰레기 더미에 쌓인 방을 청소해주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현장에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 구동 주택가 한 논룸. 3평 남짓한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달 전에 한 차례 쓰레기를 정리했지만 그 사이에 다시 쌓인 쓰레기들입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 A씨는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최근 대명구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동네 주민들이 두 팔 걷고 쓰레기를 치우고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을 정리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약 1톤가량의 쓰레기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깊은 시리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A씨. 체중도 30kg가량 급격히 불어나고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린 채 외톨이 생활을 하던 사이에 집안은 쓰레기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내 집 같지가 않고 후련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해가면서 마음 잡고 생활해보겠습니다. 말끔해진 집, 새 출발 의지를 보인 A씨의 모습에
이웃들의 마음도 울컥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이 청년이 자립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의 응원에 A씨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고립 청년들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조언합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두드리면 다들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54만여 명에 이르는 전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들. 저마다 고립 이유와 처한 환경이 다소 다를지라도 우리 사회의 아픔인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의 고립 은둔 청년의 현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립 청년은 서울에서만 13만여 명으로 많은 이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공간에 마주 앉아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거에 대한 공포를 지금 극복하려고 하는데 함께 밥 한 끼를 나누며 교감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홀로 식사하며 삼켜뒀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놓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요. 사람을 만날 때. 고립운동 청년이라고 하면은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 같은 것도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에 사는 청년 285만 명 가운데 고립운둔 청년은 4.5%, 약 13만 명에 달합니다. 실직,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 요인, 대인관계 형성의 두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업 및 경제활동을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과 정신적 불안, 무기력 증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립운둔 청년은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되게 만나고 싶어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고 또 이제 뭔가 좀 진심으로 이제 이렇게 진정성 같은 게 좀 이제 저는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약간 내가 나를 좀 중요한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약간 여기 이제 되게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 근처인데 그냥 예,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꺼내기도 쉬운 부분이 있고, 지역에 있는 어떤 좋은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단발성으로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으면은 되게 이 지역에서 좀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취업 등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교감의 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지역 차원의 지원도 강조됩니다. 이거 신청하는 것도 마음을 엄청 내는 건데 그걸 들으러 가는 것도 거리에 대한 정말 문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둘러앉는 것으로도 많이 좀 상징화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밖에서는 줄 세우잖아요. 함께하는 안전의 울타리, 서로 요청, 부탁도 하고 돌아가면서 패스해도 괜찮아요. 늦게 떠올라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렇게 분석하려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조언하려 하는 방식 대신에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고립운둔 청년 80% 이상이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대부분 비용 부담 문제와 해결 방법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지속적 관심 속 맞춤형 연결망을 확대하는 적극적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개학과 함께 밀봉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올해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안전조치가 더 강화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 교실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매일 2시간씩 지역 대학이나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생 수가 적거나 이색적인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두 프로그램을 연계해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선택형 돌봄도 도입됩니다. 동화구연, 악기놀이, 신체놀이 등 1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7개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과 선택형 돌봄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늘봄학교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와 초단시간 전담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교실 주변에는 고화질 인터폰과 CCTV, 비상벨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와 늘봄교실 입퇴실 여부를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실 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귀가 시에는 반드시 늘봄 전담사나 자원봉사자 등이 학생을 교실에서 교문까지 직접 데리고 나가 배웅 나온 학부모에게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는 올해에도 안전한 늘봄 환경 구축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만족도 높은 대구 늘봄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구 지역 학부모 2,071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5.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올해는 늘봄학교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상황이 올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시장직을 유지해달라는 글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며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달서구가 내 손안의 운전면허 사업을 추진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장년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달서구는 총 40명에게 각각 교육비 6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2013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644명을 지원해왔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온라인 또는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8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집계 결과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접수된 신고건은 총 887건으로 이 중에서 584건이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총 63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 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피해액은 4억 원이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 30대가 604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제17대 생활개선 달성군 연합회 회장단의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신임 신명숙 회장은 연합회의 새로운 조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제7기 청천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청천기획단은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기획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선발 인원은 약 20명입니다. 서구청은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내당 사동 등 3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질식수화 포세트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산소를 차단하고 배터리 열폭주를 억제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남구보건소는 50에서 60대 주민을 위해 비만 탈출, 건강몸매 만들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총 25명이 선발되며
프로그램은 다음 달 17일부터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기초 근력 강화로 시작해 주차별로 운동 강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첫 차부터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익숙지 않은 행선지 때문에 당분간 시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구시는 안내 요원과 종합 상황실을 더 활용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라고 시민들께서는 스마트폰과 120-053-803-7941 유선 안내도 운영하니까요. 미리 확인하셔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곡 역사박물관은 임진왜란 때 이 지역에 계셨던 우배선 장군께서 외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참여하신 지역으로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종중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층은 보시다시피 그 주가 우배선 장군께서 의병 활동을 하시면서 실적을 일일이 노트에 적어 놓으신 그 의병군 공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보물 1334호로 지정돼서 현재 문화재청에 보존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일부를 여기서 그 보존하고 관리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널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안에 그 교지라든지 또 간택기라든지 그리고 장서가 한 7천여 권 있습니다. 그 장서실에는 저희들 종중의 책뿐만 아니라 타 종중의 책들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리 장서에 그 서명하신 그 종인분들 이름도 여기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그 현재 그 전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